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 시작할까요? 예, 그 평일 낮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떤지 관객과에 대해 보통 이제 많이 딱딱하게도 진행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좀 느꼈던 것들도 많이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의 이야기도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또 마찬가지로 관객들 분들의 이야기가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편하게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영화 보신 소감들 같이 나누어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나누고 싶으신 얘기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객석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06년에 태어난 것 같으니까 2007년은 돌잔치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감독님께서 영화 일을 안 하시고 하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제 구성으로 봤을 때 그때도 이제 삼촌이 조카 태어나서 찍어주는 홈비디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촬영하신 분량이 많으셨던 것 같고 지금처럼 한편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직조하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도 사실은 굉장히 인터뷰도 식구들, 어머님, 아버님 또 동생분 얘기 깊이 듣는 인터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떤 의도로 식구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카메라 앞에서 대하셨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영화에 뜻을 두셨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딱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아니긴 했지만 이제 좀 영화에 대한 생각은 좀 있었던 때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다른 영화제들이나 다른 다큐멘터리나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볼 때였는데 그때 이제 또 한참 이제 그런 사적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가라는 작품도 기억이 나고 이제 몇 가지 그런 좀 인상 깊은 작품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도 영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좀 나름 전해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서 이제 그때 이제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모양의 다큐멘터리 기획이 딱 나온 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좀 싱글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혹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무턱대고 이제 정말 초심자가 그냥 막 덤벼들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완성을 하거나 좀 또 워낙 내밀한 얘기가 많아서 그걸 좀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겁을 먹고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그때 살짝 물러나게 약간 좌절을 했던 게 있었어요. 또 얘기 하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자면 본인이 직접 본인 목소리를 써서 내레이션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살짝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감독님 목소리 내레이션은 별론데 막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실례 죄송합니다. 저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 목소리보다는 극 중에 제 목소리가 오프 화면으로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또 다르게 실험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어쨌든 만들 당시에는 조금 더 이게 그냥 좀 영화 전체적인 톤이나 좀 진솔한 좀 이야기를 전한다는 차원에서는 제일 맞을 것 같아서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근데 나레이션 저는 다시 하려고 좀 생각했어요. 저도 꼭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는 내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질문이었고요. 네, 객석에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꼭 질문이 아니셔도 영화 보시고 같이 나누시고 싶으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닿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던 여동생의 이야기가 발단이 된 것 같긴 한데 다
개개인 식구들의 이제 마음이나 사연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줄 말줄이 돼서 영화가 된 것 같아서 이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식구들 각각의 반응도 저는 사실은 되게 궁금한데 또 외국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들 영화 보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특히 여동생은 보니까 크레딧에 보조 촬영으로 미국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신 반응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쪽 식구들한테는 그 파일을 보내줘서 보게 했고요. 근데 좀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근데 극장에서 보는 거랑 또 남들이랑 보는 거랑 또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그랬고 실제로 관객들과 보면서 또 다른 느낌이 되게 들었는데 일단은 그리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편집본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몇 번 보여드리기는 해가지고 식구들은 그다지 뭐 큰 반응은 없어요. 그쪽 식구들은 큰 반응은 별로 없고 그냥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좀 더 동생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버전을 보니까 좀 네 얘기를 더 하는 것 같다, 너에 관한 얘기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도 약간 이제 걱정도 하시기는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좀 어머니 좀 아무래도 이제 손가락질 받거나 이런 걸 좀 많이 두려워하시기는 하세요. 그런 게 이제 영화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좋다니까 이제 좋기도 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 이제 약간 이 갈등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동생은 이제 동생은 이제 처음 볼 때는 처음 편집본들을 볼 때는 이제 내가 배가 저렇게 많이 나왔나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뭐 이런 이제 등등의 그 얘기들을 했었고 완성본 보면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들을 하고 제가 또 나레이션을 하니까 평소에는 아무리 식구들이라지만 이제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서로의 속내들을 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렇게 생각했구나 아빠가 혹은 오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알게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좀 대놓고 하는 대화는 아니지만 영화를 매개로 하는 약간 스리 쿠션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좀 그런 역할을 좀 영화가 했던 것 같고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 지금 계셔서 한국에 갔다 돌아오셨거든요. 한국에 계셔서 이제 처음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보셨는데 처음에 이제 동생 얘기인 줄 알고 보다가 자기가 생각보다 본인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되게 당황하시고 약간 놀라셨던 것 같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 밤에 이제 거의 자기는 잠을 못 잤다 너무 창피하고 좀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보셨어요. 그래서 뭐 굳이 두 번까지 보실 필요 없는데 근데 두 번 그래도 보시겠다고 해서 한번 보셨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마음이 이제 좀 정리가 되셨는지 저한테 영화가 재밌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화로서 좀 보여진 것 같아요. 조금 거리가 생기고 그 전에는 이제 좀 조마조마 마음 졸이면서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저는 영화를 봤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교우들 걱정하시고 그래서 한국에 계시면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재밌게 보셨다니 저도 마음이 기쁘네요. 네. 그러면 객석에서도 하시고 싶으신 얘기나 질문들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없으면 제가 일단 아시는 분을 한 분 지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있다가 5시에 또 상영할 춤추는 숲 제작도 하신 홍영숙 감독님 와 계신데 다큐멘터리 대선배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난학기에 같이 이렇게 만났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보고 어쨌든 동료 작업자로서 이제 서로 이야기 좀 나눌 만한 것들이 있겠다 해서 이제 온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인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박 감독이
차분하고 진지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 영화가 굳이 닮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담백하게 만들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담백해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그게 장점일 수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내 가족의 이야기, 그러니까 4명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욕심을 조금 줄였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첫 작품인가요? 다큐멘터리는? 예, 장편을 처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랬고요. 저는 중간에 잠깐 이렇게 좀 약간 실험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언어로서 좀 새롭게 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많은 그 친구라서 좀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실험적인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는 덜 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질문 사항이 하나 있다면 음악, 네. 음악에 관한 톤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기조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어떻게 기준으로 했는지 여쭤볼게요. 갑자기 저도 음악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음악에 귀에 많이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음악 담당하신 네, 이게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음악 그거를 이제 사실 저거 음악 감독님이 미묘라는 친구인데 원래 이제 이런 전자음악 같은 거 많이 하는 친구고요. 사실 제 사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약간 좀 이렇게 족벌 영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그런 분 한 분 더 나온다. 예를 들면 문정현 감독님 맨날 가족 파라세마 만드시는 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민망하긴 한데 일단은 뭐 전에 제가 단편 만들 때 같이 몇 번 작업을 해가지고 좀 제 소통도 편하게 되고 어렸을 때 워낙 이제 뭐 같이 놀던 친구라서 이제 일단 소통이 편한 점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제일 작용을 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음악이 원래부터 이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좀 뭐랄까 되게 좀 약간 예쁘게 음악을 만드는 편이라서 다른 영화 같으면 좀 안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좀 애기도 나오고 어떤 좀 그런 좀 밝은 톤을 조금 가져가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좀 소울의 테마, 그러니까 애기 나올 때 보통 이게 뿅뿅 나오는 이제 그런 애기의 테마와 관련된 곡들이 이제 좀 한 테마로 나온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엔딩곡부터 먼저 약간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 어떤 어떤 계속되는 어떤 여정이라는 느낌을 좀 주기를 원했던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이제 과거에서의 어떤 이제 과거 장면, 회상 장면들에서도 테마가 하나 정도 이렇게 크게 한 이 정도 3가지 정도 테마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좀 이제 동생이 적응을 못하거나 뭐 제가 적응을 못하거나 이러는 이제 이야기 때마다 좀 나오는 건데 이제 좀 그쵸 어쨌든 좀 낯설고 좀 부적응, 뭐 불협화음 뭐 이런 느낌들을 좀 살려보고자 이제 했고 주로 이제 작업 방식은 제가 많이 계속 수정을 요청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저도 뭐 음악 하는 것도 어렸을 때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감독이 또 음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좀 귀찮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악기 구성도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좀 되게 편한 방식이기는 했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어렵게 부탁을 하는 것보다 좀 같이 좀 아이디어도 내고 만들어가면서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또 객석에서 질문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족 영화다 보니까 질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걸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처음에 영화 했을 때 감독님이 이제 그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 책임감을 먼저 갖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지 않았냐. 이제 그걸 이제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전반적인 가족 영화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역사를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런 한국의 그 3대에 대한 얘기, 아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 이렇게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동생이 아주 이렇게 항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스펙트럼에 있어서 싱글맘에 아이 키워도 이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그거 카나다에서나 그렇죠.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하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대한 소감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제가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질문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지금도 처음 그 얘기한 그 영화에 처음 그 감독이 넣은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런 거 정도는 이게 진실이 아니다. 좀 최소한 아직도 책임감을 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사실 미국에는 뭐 캐나다나 서양에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갖고 싶으면 정말 아이가 뭐 사적인 일수 있죠. 그냥 나가서 아이를 가져와서 자기 혼자 아이를 낳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의 존재를 더 이렇게 아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가족 사연을 붙일 때 그걸 마치 문제처럼 보였잖아요. 뭐 아이가 다 이제 막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가족을 설명하냐, 가족 구성원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뭐 고민이 너무 많이 이제 그런 거 전반적으로 생각을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가치관 자체가.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 아니면 아직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지금 무책임한 거였고 결혼도 불완전했고 아예 혼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도 방금 질문해 주신 관객분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영화 처음 봤을 때 했었는데요. 이를테면 배불러 있는 동생한테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어머니는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하고 싶다니까 뭐 나야지 하는데, 또 아버지를 붙잡고 뭐 어른이 되고 책임감을 갖고 결혼을 한 뒤에 애를 가져야지 그럴 때 정말 남자들이 한데 막 그런 생각 처음에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또 질문을 끌어내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진행되고 이렇게 제작하시고 조카 커가는 거 보시고 하면서 사실 또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도 또 달라지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생각이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좀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 거니까 뭐 가벼운 일이라고는 여전히 생각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연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요즘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많이 이제 동생의 케이스를 많이 계속 옆에서 보고 질문하고, 걔한테도 질문하고 저한테도 질문하면서 이제 많이 좀 느낀 거는, 제가 좀 성향 자체가 이제 모든 거를 되게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좀 갖춰놓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 양육에 있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애는 자기 몫을 타고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워낙 또 애가 자기 기질을 태어나는 경우도 그게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양육이나 이거는 좀 많이 이제 뭐랄까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쫙 어떤 함수처럼 이렇게 딱 이런 애를 이런 함수에 집어넣으면 이런 애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기계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거를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면서 많이 그거를 좀 느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소위 얘기하는 정상 가족을 던져준다고 해서 애가 괜찮게 자라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 말미에서도 제가 좀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 문제들은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터져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더 많은 것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어차피 모든 조건들을 악조건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점점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이렇게 애낙히 무서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옆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좀 지지해주는 그런 게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버팀목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꼭 생물학적 가족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동생의 삶을 비춰봤을 때 동생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지지대가 없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의 얘기를 통해서나 보면 이제 진짜 자기가 자기 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지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했던 것 같고 만약에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를 거듭해서 이제 동생 같은 실수를 재발을 안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좀 제 생각도 많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달라진 것 같고 물론 뭐 저도 처음부터 뭐 미혼모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었기는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기는 했었던 것 같고 또 지나고 보니 이제 동생이 생각보다는 계산을 잘했구나 이게 계산 없이 이루어진 행동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좀 사후적으로 많이 보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좀 풀리는 과정들을 보면서. 네. 그러면 또 다음 되셨죠? 충분 되셨죠? 혹시 다른 분들은 나레이션이 역시 이상했나요? 네, 그러면 뭐 나레이션이 어땠는지 제가 또 지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팬인데 직접 인사를 드린 적은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 영화 속의 감독님 그 단편 작업하실 때 만드신 그 단편의 연출자이시기도 하신 것 같은데 크레딧을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불청객 만든 이은일 감독님 와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아마 친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나레이션이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같은 연출자로서 냉정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가운데 계신데요. 손 들어주십시오. 예. 성격을 좋아하는 취미시군요. 네, 전 다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레이션은 그냥 다른 분들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느낌을 얘기하면 저는 잘 아니까 캐나다 가서 촬영 간다 이러고 그냥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캐나다 갈 때 갔어요. 뭐 있었는지. 뭐 장비도 저한테 제가 중고로 팔고 막 이래서 근데 그래서 그거에 너무 이게 저랬구나 이러면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사적 다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뭔가 떠도는 인생, 그러니까 잘 이렇게 섞여들지 못하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게 되게 정서적으로 울림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게 톤을 절묘하게 잘 잡은 것 같은 게 뭐랄까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가족사를 필요 이상으로 늘어놓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것도 잘 피해가면서 너무 지적인 사회적인 얘기로 빠지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 잘 그려낸 게 되게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혹시 질문거리는 없으신지요? 질문은 네. 소울이가 성이 뭔가요? 박씨인가요? 아, 예, 박씨예요. 아, 예. 초반에는 이제 성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를 갖고도 이제 약간 고민을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 영화에서는 빠지긴 했지만 아무튼 박씨로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너무 개인적인 나중에 그런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의 출연 분량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혹시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에 이제 제가 작업하는. 배로 치고 이제
엎어지고 새우깡이 얼굴에 푹 뿌려지는 그 연출과 연기를 하셨던 네, 분. 장본인. 아 너무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다음 작품 너무 일반적인 질문 같이. 아, 그 질문은 반칙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데 제 질문을 뺏으셨네요. 네, 질문하신 김에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번 작품은 그 어머님 말씀대로 그 감독님의 얘기를 좀 많이 담으신 것 같아서 다음 작품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전 해봤는데요. 예, 지금 딱 그 나온 거는 없고요.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없고, 근데 그 막연하게는 이제 너무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지고 좀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욕망은 있는데 이제 될지는 모르겠고, 좀 더 타인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그 형식적으로도 사실 그 홍영석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제가 그냥 그 이야기 자체를 정리하는데 너무 급급하고 감성 자체를 정리하는데 급급해서 이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형식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기도 했고 보기도 한 게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막연히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그 방송영상과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하시니까, 그런데 또 예전 작업이나 이제 영화 시작하실 때 동기 같은 것들을 미루어 진작할 때는 이렇게 극영화에 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극영화를 이렇게 꿈꿔보신다든가 구상해 보신 프로젝트가 있다든가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지금 당장은 없고요. 그 원래 이제 극영화 쪽도 관심이 많긴 했는데, 예,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극영화 하시는 분들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다큐멘터리 쉽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해보니 그건 아니었고요. 뭐 그냥 어떤 극영화적인 요소가 이제 다큐멘터리 안으로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나 실험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극영화에 더 걸맞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나타나면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는데 당장은 좀 없습니다. 네, 또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되어서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섭섭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낌없이 뭐 감상이나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네, 그 사실은 저는 아까는 뭐 목소리가 안 좋다는 둥 이제 구박을 했지만, 이 감독님 말씀대로 그 어떤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부유하기도 하면서 그런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약간 이제 어눌하신 톤으로 이렇게 해주신 게 사실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영화의 모습과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사적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이제 본인을 노출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라서 이제 식구들은 그렇고 이렇게 마이플레이스 상영하시고 관객들과 만나고 하시면서 특히나 특이하게도 이제 그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이신데도 최근에 서울 여성영화제에서도 상영되고, 오늘 마포 여성영화제에서도 상영되고, 여성영화제에서도 사랑 많이 받으셨는데, 상영하시면서 본인의 영화를 이제 조금 거리 두고 보게 되셨을 때 최근에 본인이 이제 자평한 마이플레이스는 어떤 모습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좀 사적 다큐를 이렇게 매번 극장에서 관객들과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게 좀 굉장히 특별한 체험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 개인한테는.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겉돌고 뭐 이런 느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건데, 그 회사 생활을 하든 뭐 영화를 하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영화도 워낙 한국 영화의 소위 주류적인 한국 영화가 가는 정서가 있는데 참 그거는 제 정서는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거기서도 약간 겉도는 것들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면에서 근데 이번 영화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저한테도 되게 많은 뭐 위로가 되고, 뭔가 좀 그 어떤 그야말로 저의 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이 영화를 통해서나 혹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나 이런 거를 좀 자리를 잡았다는 되게 좀 느낌이 있어서, 그게 주는 좀
벅차는 약간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런 맛의 영화를 혹은 다큐멘터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좀 그 뭔가를 어떤 부분에 이제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정박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서 되게 그 고맙고, 또 관객들과 만나고, 또 그런 관객분들이 또 자기 사연을, 오늘은 별로 많이 안 해주셨는데 다른 때는 어쨌든 좀 자기 사연들을 좀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학교에서 비슷하게 적응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여성으로서 비슷한 어떤, 전 여성은 아니지만 또 출산에 대한 고민이나, 또 부모 세대는 또 부모 세대대로의 어떤 또 공감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도 뭐 외국에서 살다 왔다거나 유학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각기 다르지만 좀 걸리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보면서 저는 뭐 되게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 마지막 질문은 유인길 감독님 뺏으셔서 그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없으시죠? 감독님 아까 시작 전에 뭐 특별한 질문거리 여쭤보니까 마지막에 꼭 따로 말씀하실 기회를 부탁하셨었어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특별한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게 질문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거 보니까 오늘 영화랑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에 많이들 공감하면서 같이 이렇게 자리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와주셔서 고맙고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고맙고, 이제 작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사실 상영하거나 뭐 이거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많지가 않은데, 혹시 좋게 보셨다면 뭐 돌아가셔서 여러 뭐 SNS가 됐건 어디가 됐건 많이 좀 이렇게 소식 좀 남겨주시고 알려주시면 앞으로 제가 뭐 공동체 상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싶고 할 생각이고, 또 뭐 가능하다면 극장 개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공동체 상영하려고 하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아마 주변에 소개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다른 달리 없으니까 저한테 네.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SNS에서 봤는데 아마 그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누구의 영화를 뭐 리트윗 많이 해주시면 곧 개봉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5시부터는 또 지금 극장에서 아직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춤추는 숲도 상영하고 강석필 감독님과 대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시간 나시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평일 낮인데 참여해 주신 관객 여러분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도 다음 영화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